2월 23일 야음시장상가 보이는 라디오 강수연의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아델레이의 Young and Beautiful 그리고 보이즈 투 맨의 I'll Make Love to You 들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청명하고 하늘이 너무 맑고 좋은데요. 정우 씨 오늘 컨디션이 좀 괜찮아졌나요? 며칠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마이크를 안 켰네요. 어, 그렇게 먹고 싶던 고기를 먹고 나서 네네. 원기를 회복한 것 같아요. 아, 음.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어제 다시 이렇게 좀 근육통처럼 네. 또 오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을 갔었어요. 네네. 그런데 1시간을 기다렸어요. 즉 독감 환자가 올 겨울 들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감기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나을만 하면 이제 이게 서로 주고받는 네. 식으로 감기를 그래서 이제 어제 갔더니 이게 독감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A형 독감이 있고 B형 독감이 네. 있는데 A형 독감인 경우는 지금 근육통이랑 고열을 동반을 하고 있고요. 어허. 특징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통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B형 독감 같은 경우는 그 구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어이구. 그래서 봄철에 많이 나타나는 게 그 B형 독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두 가지 다 굉장히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몸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또 약을 먹었는데 이게 한 집안에서도 계속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 낳고 나면 또 아프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가족의 정이죠. 이제 친구 사이도 서로 이제 네네. 주고받고 뭐 어제 행사 크게 했었잖아요. 네, 정월 대보름 행사했죠. 정월대보름 네. 행사. 어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사실 조금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무사히 잘 마쳤다고 그래서 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는데 네. 사람들 많이 오셨죠? 많이 오셨죠. 다행이에요. 어제 보름달 봤어요? 어제 보름달 안 보인다고. 네, 어제 슬쩍 보려고 했는데 이게 구름에 가렸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갈비 먹느라 보름달을 보는 걸 미처 네. 챙기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뭔가에 자극을 받거나 그 생활의 활력소를 얻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하루하루 일상이 너무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언론 매체 중에서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인생의 행복도가 높아진다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네. 아닌가요? 강한 것 같아요. 네. 너무 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정말 근데 잘 되질 않아요. 힘들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어른이 세상을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인식하는 동안 아이들은 세상을 놀이터이자 유원지로 인식을 합니다. 좀 더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근심이 줄고 마음이 보다 편안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안을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제안을 하는 거는 기쁨을 표출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경상도 분들은 네. 뭔가 이렇게 좋거나 좋은 기분을 표출을 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워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잖아요. 약간 낯설어 하시죠. 네. 특히 이제 아버님 세대 이제 네네네네.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렇게 손자 보시면 참 네. 좋아하고 하시긴 하지만 그 어떤 그런 기쁨을 표출하는 데에서 어색함을 사실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기쁨을 표출하라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 속된 말로 쿨한 척하는 성향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네. 이게 그런 일이 좀 이제 그렇게 척하는 이제 성향이 생기는데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어도 담담한 척한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대요. 반면 아이들은 자신의 기쁜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죠. 그쵸? 그런데 어른들은 이처럼 즐거운 기분을 감추면서도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화도 감춰야 되는데 화는 숨기질 못해요. 화는 더욱 이게 화를 돋구죠? 그렇죠. 이게 왜 아이들한테 혼낼 때도 처음에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뭐 정말 다 나오거든요. 네, 이것저것 옛날에 있던 거 그쵸. 앞으로 근데 뭐 있을 일들도 그럼요. 예측해가지고 너 어떡할 거냐. 네네. 미리 이제 걱정을 해서 이렇게 화를 이제 못 감추는 거죠. 네. 이게 자꾸 부풀려진다 그러죠. 네네. 그런데 직장에서 항상 저기압 상태거나 불평꾼으로 혹시 통하지 않는지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른이 되면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단 부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는데 집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연구에 따르면 업무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즐거움을 찾으려는 마음가짐이 업무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삶을 질적으로 좀 더 즐겁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근데 뭐 꼭 비단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좀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좀 그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하고 있어도 사실은 조금 피곤할 때가 있어요. 네. 너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제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저렇게 긍정적일 수 있지? 네. 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결말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 네. 네, 결과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들보다는. 그런 그런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을 하는 건 좀 더 이제 기쁨을 표출하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라라고 제시를 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사랑스럽죠. 작고 귀여운 외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교스러운 말투와 몸짓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반면 성인이 되면 감정 표현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대면대면한 태도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남성분들은 그러니까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생긴대요. 맞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네.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 억척스럽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서 네. 이제 아줌마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아줌마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호르몬이 그렇게 네.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들은 처음에는 호기로 왜 왜 경상도 남자들이 왜 집에 오면 딱 세 마디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호기로 그렇게 이제 뭔가 애정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서로 대면대면하게 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아버지들께서 이제 애교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 주변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음. 그 황혼 이혼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한때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이제야 이제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들한테 정말 잘하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분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네. 왜 아줌마와 아줌마이고 아니고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칭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뭐죠? 왜 젊은 여성분들은 이제 나보다 위에 이제 윗사람 이제 나이가 많은 네. 여성을 이제 부를 때 언니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네. 언니 네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줌마가 되면 형님이라고 바뀐대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형님들과 그런 네. 이제 친구분들과 이제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이제 남편분들은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그 곰소태 네. 곰을 한 일주일 가량 분량을 끓여 놓으시고 나 갔다 온다고 나가시잖아요. 네네. 이제 매출하시고 여행 다니시고 근데 이렇게 남 이제 아버님들은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적적하고 외로움을 느끼신대요. 어디 가냐 그러고 빨리 오라고 하고. 빨리 오라 그러고 이렇게 애교가 이렇게 생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보다 지금부터라도 네네. 이렇게 애정을 표현을 하시면 음. 어떨까 네. 생각이 드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뚝뚝한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직접 말로 전달하기가 쑥스럽다면 메시지를 보내거나 꽃을 보내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저는 꽃을 받으면 참 좋아해요. 근데 여성분들이 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이걸 왜 돈을 주고 사냐고. 쓸데없는 거. 어. 어제 버릴 건데. 그,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어요.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향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고려를 해서 네. 꽃 선물하면 좋대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평소 감정 표현에 약한 사람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한마디라도 좀 더 자정하게 건네는 변화를 보인다면은 그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그 왜 아이들 보고 있으면 이렇게 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막 기쁜 마음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한때 요즘도 방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자세히는 못 봤어요. 네. 근데 왜 아이들 나오는 프로 왜 성장하고 네. 이렇게 육아하는 프로그램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뭐지 무슨 그 슈퍼맨이 도와왔다 뭐 이런 건가요? 그 그쵸 아빠 뭐 어디가 뭐 이런 거?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뭐 아이들 이렇게 그 나오는 네. 그 축구 선수 아이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자녀가 뭐 5명이나 된다고. 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쌍둥이 네. 그 누구였죠? 그 배우 아이들 그 송일구. 쌍둥. 네, 네, 네. 네. 그 이런 거 보면은 괜시리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네. 지어지고 아이들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노는 거 보면은 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왜 아이들 이렇게 정말 엉뚱하게 말하고 하는 부분들을 따라하면은 그런 기쁜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따라하기엔 좀 그런데. 따라하긴 그렇지만 네네. 어찌됐건 많이 기쁨 많이 표현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하나를 듣고 와서 나머지 또 2가지 제안하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When We Are Young 들으셨고요. 그리고 루카스 그레햄의 7 Years 들으셨습니다. 아델이 이번에 우리 그래미 어워즈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좀 큰 행사였잖아요. 엄청 큰 그래서 거죠. 근데 아델이 수상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그 전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초반에 네. 너무 활동이 없다가 그 연말에 네. 그냥 너무 크게 터트리는 바람에 그래도 그게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아델이 그 수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결국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 Years 들으셨는데요. 전에 한번 이 곡을 틀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네. 이제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서 다시 한번 노래를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를 또 제안을 하는데요. 경외심을 표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강 가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옛날에는
꿈이 있으니까 어렸을 땐 참 제가 어렸을 때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너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경찰관 아니면 대통령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네. 조금 특이한 애들은 이제 버스 기사, 그리고 버스 기사 뭐야? 슈퍼마켓 주인. 아 맞아. 네. 슈퍼마켓 그런 거 주인이 그렇게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가수. 미스 코리아.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경합하는 그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 없을 네, 때라서 가수를 이야기를 하는 애들은 잘 없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뭐 선생님, 네.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멘토라는 거 있잖아요. 누구를 꼭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멘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멘토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나 누구처럼 되고 싶어,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네. 이런 꿈들이 참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멘토가 없어지는 게. 아. 근데 멘토가 많은 사람이 네. 이렇게 젊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멘토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연령이나 지위에 도달을 하면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처럼 아는 척을 근데 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아 맞아 아는 척. 네 맞아요. 그렇죠. 그 왜 사회 네네. 특히 이제 사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네. 이제 높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반면 아이들은 항상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어른들에게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던지는 이유인데요. 아이처럼 궁금증을 갖는 습관을 가지면 세상이 훨씬 경이롭고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뛰어난 능력을 칭찬하고요. 그리고 경외심을 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패턴의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달리 볼 기회를 넓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뭐 이 젊은 노래를 듣고 전에 한번 70세 할아버지들이 실험을 결과를 통해서 50세 몸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떤 기쁨을 표현하고 그때 음악을 듣고 그때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그러면 몸의 생체 리듬이 50대로 분명히 돌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좀 생각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경외심을 표현하면 내가 좀 더 젊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질문이 많잖아요. 엄청 정말 많죠. 끊임없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참 견디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알 수 있어. 뭐 이러고 뭐 지금 알라 그래. 뭐 이런 몰라도 돼. 식으로, 몰라도 돼. 뭐 이젠 했어? 나중에 알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리고 왜 어른들이 되면 왜 그런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어른이 됐다라는 이유로 왜 진짜 아는 척을 하게 돼요. 뭐 비단 뭐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괜히 아는 척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게 나이가 들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뭔가 같네요. 그러면 얘가 나를 존중을 할까라는 생각 이렇게 약간 눈치 보게 되잖아요.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듯한 그렇죠. 느낌. 네. 그러면서 괜히 그러면서 이제 왜 모르면 네. 어른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모르시면은 이렇게 왜 뭐라고 하지? 그냥 허허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네. 되는데 오히려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맞아요. 역전 걔-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괜한 질문을 했구나. 아 내가 이걸 괜히 물어봤구나. 네. 그런 생각이 쓸데없는 들거든요. 짓을 했구나. 근데 그리고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가 힘든 학생들은 이렇게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뭐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정말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워요. 대답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하면 대답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을 안 하면 모르죠, 얘가. 그죠? 뭘 알려줘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면 네. 이렇게 뭐 어린 아이들도 네. 한테든 누구한테든 물어보는 건 네,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물어보고 또 답을 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연장선에 있는데요. 무지를 감추지 마라입니다. 모른다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어른이 되면 자존심과 이 표현을 아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자존심과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무지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무지하다는 사실이 탄로날까봐 도리어 아는 척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태도는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점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질수록 삶에 대한 지루함이나 따분함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좀 세대 간이든 그 격차를 줄이는데 네. 서로가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무지함이나 어떤 허영심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질문을 할 수 있고 대답을 해줄 수 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를 감추지 마시고요. 그 경외심을 네. 너 잘한다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표현해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표출을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 지금 재밌는 사회적 분위기라냐 세계적으로 네. 근데 미국에 어른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야? 이게 너무 이게 상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잠깐 했었어요. 네. 근데 꼭 유치원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어떤 걸 배우는가가 중요한 것 같죠. 네. 그 어른들을 위한 유치원이 개장을 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의 시선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유치원은 세계 최초의 어른 유치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현지 언론들은 21세 이상, 그러니까 21세 이상이 성인들만 등록 가능한 유치원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그 미국 뉴욕에 개장을 했어요. 프리스쿨 마스터마인드라고 그러니까 제목을 붙였대요. 네. 상호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에 이름을 붙였는데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 왜 아이들은 학업량이 워낙 우리나라는 그 좀 학구열이 좀 세죠? 선행을 많이 하다 네. 보니까 유치원 애들도 굉장히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깜짝 놀란 게 음. 아는 이제 누나 아들이 그 유치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유치원 가서 뭐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뭐 뛰어놀겠지 뭐 그랬는데 대답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 뭐더라고. 그 뭐지? 더하기 뺐으면 사칙연산. 사칙연산. 사칙연산 그거랑 음.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뭐 수학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쵸. 뭐 벌써 그걸 굳이 그래요. 한글도 모르는데. 그게 좀 네. 어찌 보면 근데 또 오바마가 왜 한때 그런 걸 언급을 해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다. 그러니까 완급 조절만 잘 네네. 된다면 지나치지만 않으면 돼요. 더 좋은데 근데 좀 안타깝긴 하죠. 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벌써 어린 나이에 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좀 문제이긴 한데 어린 아이들은 사실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그쵸.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래서, 좋겠지만.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중산층이 동심으로 돌아가시다 보면 창의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음.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한 달에 330
3달러에서 999달러. 그러니까 어유, 싼 건 아니에요. 한 100만 원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 약 한 11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어이구, 현재 6명이 등록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맞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창의력이 요구되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이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까? 개인이 개인이 이 돈을 들여서 할까라는 생각을 제 했는데 생각엔 저거 6명 음, 약간 나이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한 40대 정도 아니에요. 돼가지고.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20대였어요. 그럼 유- 진짜 회사에서 대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치원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네. 하는데요. 간식 시간이 있고요. 낮잠 시간, 이제 발표 시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댄스를 추기도 하고 잠옷 차림으로 파자마 파티를 열기도 하는데요. 유치원에 등록한 사람들은 여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한 것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운영자인 미셸 조니 라피도스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놀이와 모험, 기쁨을 찾으려는 성인들을 위한 맞춤형 유치원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그래서 이제 해외 네티즌들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 시절을 즐기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상상력이 길러지고 이제 발상의 전환이 될 듯하다라고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지는 사실상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네네. 네, 이런 시설이 생겨났다라는 거는 매우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에요. 얼마 전에 개정이 돼서 다시 나와서 네. 또 다시 봤어요. 근데 네. 어렸을 때 봤을 때랑 지금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책을 보니까 그땐 정말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지금 막 무릎을 치면서 봤어요. 진짜 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저희가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더라고요. 이미 배웠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고 온 것 같아요. 배웠지만 그걸 써먹지 못하거나 혹은 잊고 살았거나 모든 걸 배운 만큼 실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살면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참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유치원에서는 그런 어떤 인성 교육보다는 선행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이 정말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주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맞네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도 좀 들고요. 그리고 내가 좀 반성을 하게 돼요. 분명히 배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했지?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정호 씨도 지금 묵혀놓은 책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약간 김장처럼 묵혀놓은 책이 많아요. 잠 담그듯이 네. 이렇게. 근데 좋아요. 책은 저도 책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왜 부자들 서재 만들어 놓고 네. 보지도 않을 책들을 왜 이렇게 사다 꽂아놓는 맞아요. 네. 왜 이렇게 부자된 느낌 네네네. 나거든요. 우리가 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언젠가는 보게 돼 있어요. 네. 행복 가득 웃음 가득 여기는 야음시장 상가 보이는 라디오 강수연의 음악 카페고요. 야음시장 보이는 라디오 강수연의 음악 카페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오픈돼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쪽지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기 고객 편의 시설 오셔서 그 신청곡 함이죠. 네. 거기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야음시장 상가 앱을 다운받으셔서 보이는 라디오 신청곡란에 사연이나 신청곡 남겨주시면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벌써 젊게 사는 방법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진짜 금방 가요. 근데 스트레스가 없으면 네.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순간. 아, 저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정호 씨 그 노래 자랑 있었잖아요. 그때 왜 어른들 표정 보면 네.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아. 왜 순간 왜 네, 어린이 되게- 돌아가 되게 해맑게. 그쵸. 그 어땠어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요? 그 노래 자랑이요. 아, 노래자랑 때 그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그 이제 합창단 해가지고 이제 아, 네. 노래도 부르시고 이제 어. 다른 이제 상인분들도 노래 부르시고 그랬었는데 노래를 잘하시더만요. 인기상도 있었어요? 끼가 많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요? 의상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그런 누나도 계셨고 그 준비하는 과정 동안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가 좋았으면은 네. 아마 뭐 그 올 한 해가 네. 즐거운 어떤 에피소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네. 예전에 그랬지만 하면서 그 순간들이 그 네. 시간 동안 모두가 다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지 네네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목요일 이번 주 네. 목요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강수연의 음악 카페 저는 강수연이었습니다.